자, 복습합니다. 복습. 경계.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경계표 다음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지만 분할 안 됩니다. 성질상. 가지가 넘어오면 바로 못 자릅니다. 잘라주세요 하고 안 자를 때 내가 잘라요. 뿌리는 바로 제거합니다.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 거리 둬야 되는데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돼 버렸다면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취득시효 되는 놈, 소유권, 용익물권 됩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 자기소유 됩니다. 성명불상자 됩니다. 부동산 일부 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등기부는 안 될 거고, 국유재산 중 국유 일반재산 됩니다. 자, 안 되는 놈, 저당권 안 됩니다. 이유 점유하지 않아요. 국유 행정재산 안 됩니다. 행정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집합건물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분할하는데 취득시효 안 됩니다. 자, 등기청구권 양도 일반 채권 양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동의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반대. 제가 그거 했죠? 매매로 인한 것부터 해버렸어.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가 다르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 따라서 일반 채권 양도 똑같이 양도할 수 있다.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있겠죠? 진짜 소유자에게야 포기효력 생깁니다. 매수 제외한 것은 포기 아니고 소송 제기 후 상대방 소유 인정, 소취하였다. 이 말이 뜨면 포기한 걸로 봅니다. 자, 제2차 취득시효 완성이네요. 병 앞으로 등기 바뀐 때로부터 다시 20년 지났네요. 2차 취득시효. 시완성 당시 수탁자였죠. 그런데 시완성 후 맹신탁 해지를 통해 신탁자에게 왔다. 그 다음 가등기 박은 놈이 본등기 박았다. 매매로 소유권 등기 박았다. 이 사람들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 따라서 시완성자는 후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시완성 후 저당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 박으면 저당권이 박혀있는 소유권 취득. 대신 돈 갚아줬네요. 구상권 안 됩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등기부 소유자를 일단 등기 박습니다. 점유합니다. 10년간. 5가지 점유 모습, 소유사,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 완성. 자,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지만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 소유자가 두 놈 생겨요. 점유의 승계, 등기 승계 다 인정됩니다. 합산 가능. 자, 부합이네요. 부합. 시멘트 파는데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자, 돈이 다 들어오기 전에는 소유권 여전히 매도인. 자, 을이 제3자 병건물공사의 시멘트를 사용했죠. 붙었네. 무조건 붙었네. 부합. 자, 갑은 시멘트 값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병한테. 하지만 병이 선의무과실하면 할 수 없다. 선의무과실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선의무과실 할 수 없다. 자, 관리 지분과반수인데 관리특약.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그러면 승계되지 않겠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은 주장 못합니다. 보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 지분 언밸런스 할 수 없다. 을 지분 무효 등기를 갑이 할 수 없다. 언밸런스. 자기 지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딴 놈 지분 무조건 안 돼요. 처분. 나대지 건물 신축은 과반수 안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신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놈이라도 반대했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됩니다.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 있을 거고요. 공유자 한 사람이 지 지분의 저당권 박았어요. 그 후 분할됩니다. 이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는다. 다 들어가요. 저당권은 다 들어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합유 조합재산이죠. 사업관계죠. 따라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 지분 처분하려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죽어도 상속 안 됩니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분할의 자유도 없어요. 다 사업 때문에. 자, 하지만 공유와 똑같죠. 지가 아니니까 합의음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 필요할 거고 보존행위 각자 지분이 있으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언제 종료하느냐? 조합체 해산됐거나 합의음을 팔아제키면 종료되겠죠.
자, 총유, 법인 아닌 사단재산, 정중재산, 교회재산. 총유는 집합체로서 소유하니까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물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못해요. 사원 총회결에 따릅니다. 사원 총회. 자, 건물 양도하면 종로민 지상권도 양도된 걸로 봅니다. 수반성.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종로민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애워요. 부종성 예외입니다.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만 팔 수도 있습니다.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료연체 2년 이상 지료연체하면 소멸 청구로 방배할 수 있는데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연체가 이루어졌다면 걸쳐 양도 전후 뜨면 양수인에게 2년 요건 갖춰라. 따라서 합산 2년 됐다고 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 갖추지 않았다면 합산 2년이라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 목적 지상권, 저당권자가 지상권 받습니다. 외박리 나 사용 안 해, 너 사용해. 대신 건물만 올리지 마. 이게 담보 목적 지상권. 저당권이주, 지상권은 쫑. 자, 주종에 관계 있으니까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종놈 당연 소멸. 누군가 건물 올리면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돈 내 이건 할 수 없다. 이거 지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누가 사용하든 우리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수목 소유 안 됩니다. 하늘 지하니까 나무 못 심어요. 하늘 지하에는. 자, 관습상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 동일하다가 매매 강제 경매 같은 적법한 처분으로 A값으로 달라집니다. 철거 특이하게 없네요.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태어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되죠. 미등기 모가 건물 됩니다. 자, 처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값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매매는 소유권 넘어갈 때,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할 것. 성립하지 않는 거 딱 정리했어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삽니다. 근데 이놈이 토지만 등기 박았어. 여기서 느껴야 돼요. 토지만 등기 박았어? 건물은 등기 안 박았네? 언밸런스네? 동일하지 않겠네?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 승낙받아서 건물 신축. 그 뒤 해제. 해제로 잡아도 돼요. 해제. 원인 무효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너 토지 샀는데 등기 안 했어? 건물 올렸어? 건물은 네 거, 토지는 네 거 아니겠네? 언밸런스. 동일하지 않겠죠? 동일 요건 탈락 이렇게도 되고. 이유는 두 개예요. 이유는 두 개. 자, 세 번째. 원인 무효로 달라집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을 거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돼서 달라집니다. 해제, 무효. 성립하지 않겠고. 맹신탁이 해지로 신탁자에게 복귀합니다. 달라지겠죠. 다 무효입니다. 해제, 해지. 환매특약부 매수인이 건물 올려요. 그 뒤 환매권 행사되겠죠. 너 올리면 안 돼. 얌전히 토지 돌려줘야지. 철거됩니다. 건물만 매수한 자가 토지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아하, 당신은 임차권이 있으니까 지상권 안 드립니다. 선생님은 지상권 포기한 거예요. 토지 공제한 사람이 지분 과반수 동의하다 건물 신축. 그럼 느껴야 돼. 과반수 동의한 나대지 신축이라고 안 되는데 전원 동의가 없네. 너 철거되겠구나. 철거될 건물에 성립하지 않겠죠. 구분 소유적 공유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올렸는지 옆집 땅에 올렸는지 보면 돼. 자기 땅 아닌 옆집 땅에 건물 올렸구나. 너 왜 그랬니? 철거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성립하는 거 우리 시험에 나온 건 33년 동안 이 세 개밖에 없어요. 토지 공유입니다. 공유 토지가 분할로 달라집니다. 협의가 됐겠지. 철거 안 됩니다. 건물 공유가 나오면 건물 공유자들을 위해서 철거시키면 안 됩니다. 건물 공유자들을 위해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철거 안 되니까 성립 줘야겠죠. 지상권 줍니다. 철거 후 건물 신축하기로 합의가 됐죠. 그럼 철거되면 안 되겠지. 합의해 줬는데. 합의, 협의 분할, 합의. 느끼는 거예요. 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수인, 병의 지위, 토지 건물 소유자 각각 동일하다. 그중 건물마늘한테 팔립니다. 자, 달라졌네요. 이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 특약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태어납니다.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모든 삼자 토지 양수인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자, 우리 건물을 팝니다. 등기 없이 살다가 팔 때는 설정 등기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 등기만 병은 받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았죠. 저놈이 안 해서. 자, 지상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양수인 병은 지상권자 아니다. 여전히 암놈 을이 지상권자. 자, 등기 어떻게 받느냐? 직접 토지 소유한테 설정 등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설정 등기 후 이전 등기로 받아지. 직접 안 돼. 그럼 어떻게? 목마른 우물 대위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없으니까 쳐들어오죠. 너 임마 건물 철거하고 내 땅 넘겨 할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등기해줄 의무자가, 전화 한 통이면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이놈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단 남의 땅 사용하니까 야 임마 월세는 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이제 오늘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오늘 저당권까지 슉 다 갈 거예요.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일단 가려고 해볼게요. 자, 지역권 페이지가 318페이지. 1월달에 안 한 거 위주로 갑니다. 지역권 일단 그림을 봐야죠.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이렇게. 하지만 멀리 돌아다니죠. 그래서 왼쪽 갑하고 계약을 통해서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를 박아서 통행조건 취득. 오른쪽 땅 통행이 필요할 요역지, 왼쪽 땅 통행하는 비금친 부분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죠. 요역지 오른쪽 땅은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지만 승역지는 비금친 부분,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비금친 부분 일부만 다닐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요역지는 위하여, 승역지는 대하여. 자, 오른쪽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이거 그대로 법조문 제1항 소유권에 붙어서 이전합니다.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따라서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부정하여 함께 이전.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 안 됩니다. 다른 권리 목적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종놈이기 때문에. 보정성, 수반성 엄청나게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불가분성. 불가분성도 조문 그대로 넣는다겠죠. 한 놈이 취득하면 다른 놈도 취득. 제1항. 그 다음 두 번째 조문 제1항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조문 요역지가 오른쪽 땅에 여러 명 공유인 경우 그중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좋은 거죠. 소멸시효가 스톱됐으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해 같이 효력이 있다. 이게 불가분성 법조문 3개죠. 자, 여기서 안 한 거 볼 거예요. 자, 오른쪽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지역권 취득시효 됩니다.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다녀라. 그러면 취득시효 합니다. 자, 이제 왼쪽 취득과 불가분성 첫 번째 법조문의 제2항을 볼 거예요. 제2항. 지금까지는 복습한 거였고 제2항. 자, 봐봐요. 법조문이에요. 제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아하, 무슨 말일까?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취득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봐봅니다. 오른쪽 땅이 요역지 A, B, C 세 놈이 공유예요. 자,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통로가. 기존 통로가 있어. 그럼 옆집 땅 다니려면 갑하고 계약하고 다녀야겠죠. 통행조건 설정해서. 그런데 갑이 서울 살아서 그런지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눈치 보다가 그냥 다녀요. 몇 년간. 20년간 안 들켰어. 통로 개설하고 다녀야 돼요. 통로 개설하고 이놈들이 통행하죠. 20년. 자, 이틀 후 되면 20년이 돼요. 이틀 전이에요. 이틀만 지나면 애들은 지역권을 취득시효로 취득합니다. 법조문 오른쪽 법조문에 따라. 그런데 재수가 없어. 이틀 전 이 시점에 서울에서 왼쪽 땅 소유자 갑이 내려왔어. 자, A가 다니는 걸 갑이 발견한 거죠. 자, 그러면 너는 왜 내 땅을 내 허락도 없이 통로까지 아주 좋게 개설해서 다니니? 이 나쁜 놈아 하는 거죠. 나가! 소유권에게 한 물죠. 자, 그러면 지역권 취득시효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이 취득되던 이 시효가 스톱돼요. 취득시효가 중단돼요. 소멸시효 진행하다가 내가 돈 갚어! 한 순간 스톱되듯이. 얘들의 지역권 취득시효는 어떻게 할 때 중단되느냐? 왼쪽 놈 소유자가 와서 너 나가 할 때 지역권 취득시효 진행되는 게 스톱돼버려. 이 날짜에 이틀 전에 중단된 거죠. 자, 그러면 갑이 A한테 나가 하면 A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중단됐어. 자, B씨 현장에 없었어요. 외국 여행 가 있었어. 그래서 갑이 B씨한테는 나가 소리 못하고 현장에 있는 A한테만 나가 해서 얘가 취득시효 중단됐다.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공유자 B씨에게 이 중단 효력이 같이 영향을 받느냐, 미치느냐. 자,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공유자 A, B, C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이틀 후면 지역권 먹을 텐데, 취득할 텐데, 스톱돼 버렸으니까. 안 좋은 건 너만 당해. 우리한테 영향 미치지 마요. 좋은 건 함께 누리고요. 안 좋은 건 너만 당해. 우리한테 이 효력 보내지 마요. 따라서 오른쪽 B씨한테는 중단 효력이 미치지를 않아요. 따라서 오른쪽 땅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취득시효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되고 전부한테 해란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시키려면 갑은 A 한 사람한테만 하면 중단 효력이 없어요. 전부에게 해줘야 취득시효는 중단돼요.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이 전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역권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갑은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되고 공유자 전부 모든 공유자에게 해라.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게 나가 세 놈한테 하지 않으면 취득시효를 읽어요. 취득시효 스톱되는 효력은 없다예요. 취득시효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취득시효를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되고 공유자 전부에게 해라. 이걸 외워야 돼. 전부에게 해라 하고 이걸 엎는 거예요. 따라서 전부에게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은 없다. 이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이죠. 그래서 이 조문 제2항을 별 3개 박으시고 불가분성의 소리가 마지막 한 공부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응용지문 이렇게도 나오죠. 요역지 땅이 오른쪽 땅이 공유인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취득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 B씨에게는 효력이 없다로 끝내야 돼. 여기는 한 놈한테 해서는 중단되지 않아요. 세 놈한테 다 해라. 그래서 이걸 외워야지. 취득 시효 스톱시키려면 한 놈한테 해서는 안 돼. 전부한테 해야 돼. 그래서 한 놈한테 해서는 취득 시효 중단되는 효력이 없어. 이렇게 프린트물 보시면서 교재 보시기 바래요. 기본서 내용이 없잖아. 아예 전문만 박아놓고. 그래서 프린트물 옆에 펴시면서 계속 따라오시기 바래요. 별 3개. 자, 지역권 한 장 넘기셔서 우리가 안 본 게 지역권의 효력이에요. 법 조문이 다음 페이지 효력 4번 큰 목차에 왼쪽 조문 하나 오른쪽에 조문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죠. 이게 지역권의 효력에 관한 법 조문이고요. 3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왼쪽 오른쪽 법 조문 4개가 30년 동안 33년 동안 한 번 34년 동안 한 번. 안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볍게 볼 거예요. 자, 용수지역권 왼쪽에 동그라미 2번 용수지역권에서는 제2항 봅니다. 승역지에 그 머릿속에 그려야지. 왼쪽 땅에 여러 개, 수개의 물끌어 쓰는 지역권,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물끌어 쓰는 걸 방해하지 못한다.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 설정될 수 있어요. 자, 저당권도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지역권도 중복이 가능해요. 전세권은 1번, 2번 없어요. 왜? 혼자 써야 되니까, 전세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지역권은 물 끌어 쓰니까 왼쪽 땅만 통행하고 물 끌어 쓰고 딴 놈도 통행하고 같이 물 끌어 쓸 수 있어요. 성질상. 그래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배타성이 없으니까 여러 개 용수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용수지역권이 설정되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순서가 있겠죠. 1번이 이기는 거야. 1번 저당권이 2번 이기듯이. 그래서 이 조문이에요. 후순위 2번 지역권자는 선순위 1번 지역권자 물 끌어 쓴 거 방해하지 마라. 즉 누가 우선한다는 얘기요? 1번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후순위는 선바 방해하지 마라. 그대로 이해하면 끝난 거야. 시험 볼 때까지 이거 공부 안 해도 이해됐으면 오 맞는지 뭐. 그렇지. 이제 오른쪽 봐요. 오른쪽에서 볼 것은 중간 2번 목차의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법조문 두 번째 오른쪽 법조문 볼게요.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이 의무를 부담한다. 자, 법조문 제목을 보면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 갑의 의무와 승계된다. 특별 승계인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조문이 그대로 한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이건 살짝 외워야 돼요. 오른쪽 땅이 요역지, 왼쪽 땅이 승역지. 지금은 용수지역권입니다. 용수지역권. 통행이 아니라 물 끌어 쓰는. 그럼 물을 끌어 쓰려면 요역지 소유자는 저수지에서 수도관을 쭉 연결시켜서 이 갑땅 밑에 수도관을 매설해서 물을 끌어 쓰는 거예요. 이게 용수지역권인데 뭐 땅 파도 돼요. 수도관 해도 되고 물을 끌어 쓰는 지역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땅이 누가 살고 있었느냐? 성은 조 씨의 이름은 퍽씨들이 10명이 합숙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10명이 찾아옵니다. 물 좀 끌었어야겠어. 물 좀 끌었어야 지역권 좀 설정해줘. 용수지역권. 그냥 갑은 쫄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 네가 수도관 설치하고 고장나면 당신이 고쳐 설치 및 수선 의무를 승역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승역지 소유자가 법조문 자기 비용으로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는 왼쪽 놈이죠. 이 사건이에요. 조폭이 갑한테 네가 수도관 설치하고 고장나면 네가 고쳐. 누가? 승역지 소유자한테. 어쩔 수 없이 갑은 살아야겠죠?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해. 좋아, 설치하고 고장 안 나겠지. 근데 맨날 고장 나.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빵빵 터져요. 그러면 수리기사 불러서 고장 수리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무상이야, 무상. 돈도 안 내, 애들은. 수리비만 연락이 들죠. 갑이 이 의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자. 첫 번째 방법. 이사 갑니다. 이사 가면 돼. 그게 바로 팔고 매매로 병한테 소유권 등기. 매수인 특별승계. 문제는 새로 병이 들어왔겠죠. 병이 이 의무를 승계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승계인도 이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병이 졸지에 고장나면 계속 고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어렵잖아. 승계한다. 외워져야겠죠. 이거 어느 정도. 자, 두 번째 갑이 벗어나는 방법. 갑은 정든 내 고향 이 땅을 이사 가기가 싫죠. 이사 가는 방법은 얘가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 가만 보니까 그동안 고친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들었어. 가만 보니까 이 땅이 500만 원밖에 안 해. 앞으로 또 계속 돈이 들 것 같아. 아예 이 땅의 소유권을 너희들이 먹어.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공짜로. 무상증여지. 이게 바로 위기예요. 그게 두 번째 조문이에요. 자, 밑에 조문 봐요.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 소유자는 왼쪽 놈 갑은 항상 승역지 소유자는 나오면 왼쪽 놈 갑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문 읽을 때. 왼쪽 놈 갑은 지역권에 필요한 이 부분, 빗금친 부분의 토지,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에서 전 조문에 있는 설치,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 주어 잡아요. 승역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지 땅 소유권을 넘깁니다. 위기 해서 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는 위기, 소유권, 지 땅, 이 지역권, 용수, 수도관 설치에 필요한 이 빗금친 부분 땅의 소유권을 위기 넘겨서 이 부담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주어가 나와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이렇게 위기해야 돼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지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거 장난쳤거든요. 주어 상대방을. 그래서 아하, 갑이 저 수도관이 매설된 땅값이 얼마 안 비싸니까 아예 수선 의무 벗어나려고 아예 야 먹어 이 폭들아 이 나쁜 놈들아 먹어 소유권 먹어. 그게 위기한 부담 면제예요. 할만해요.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조문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저 위 조문으로 가요. 저 위 제1항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승역지 소유자는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을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 오른쪽 놈 을이 지지역권 행사를 위해 왼쪽 땅 승역지에 설치한 수도관을 갑도 승역지 소유자 주어 잡고 수도관을 갑이 승역 소유가 사용할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 자 제2항 전항의 경우 같이 사용하는 경우 왼쪽 놈 사용하는 승역지 소유자는 이익을 받는 정도의 비율로 수익 정도의 비율로 이 수도관 설치 보존에서 발생한 비용을 분파해라 분담해라 이익 받는 정도의 비율로 분담해라. 말 되죠? 말 되잖아. 이익 받았으면 돈 내야지. 이건 폭 사례 아니에요. 좋은 사례예요. 오른쪽 놈이. 폭이면은 안 되지. 폭. 이건 사례가 바뀌었어. 그래서 다 지워버렸잖아. 사례 읽었죠? 그래서 혹시나 수도관을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같이. 그때는 이익 받겠지. 그러면 혹시 발생한 비용은 분담해줘라고 말 돼. 그래서 왼쪽 놈 조문하고 이놈 조문은 그냥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장난을 안 쳐. 이해할 조문은 장난을 친다 안 친다? 안 치지. 그래서 오른쪽은 살짝 외워줘야 돼요. 특별승계인도 승계된다는 의무. 그 다음 중요한 건 그 밑에 승역지 소유자 왼쪽 놈이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지 땅 소유권을 위기한다고. 그래서 주어 잡고 주어 동그라미 상대방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림을 보시면 법정 여기다만 노란색 바뀌어놨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 땅 소유권을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했다. 그래서 이것만 여기 조문에서는 확인하면 돼요. 왼쪽 놈 갑이 지역권에 필요한 지 땅 빗금진 부분 토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오른쪽 놈 지역권자에게 위기. 그래서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이것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다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역권은 마칩니다.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그래서 방금 본 법조문은 33년 동안 한 번 났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린다. 앞에만 죽으라고 하는 거야. 성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역지, 전부여라, 승역지는 일부 상관없다. 그쪽이 33년 동안 계속 나와요. 자, 이제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페이지 324페이지. 자, 전세권도 안 한 부분. 자, 오른쪽 중요하죠. 3번.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자, 넘기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안 할 걸 몇 개 할 게 있어요. 자, 이제 봐봐요. 오른쪽 327페이지에 프린트물 같이 보세요. 327페이지에 8번 판례 볼 거예요. 8번 오른쪽 맨 위 8번 고딕 판례 볼 거예요. 자, 흑판에 있으니 같이 보셔도 돼요.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거 유효한 걸로 추정된다. 대부분 판례예요. 고딕. 무슨 말일까? 전세 기간이 한 달 후부터 시작돼요. 자, 을은 한 달 후 시작되는 그 날짜에 등기소 가서 지 전세권 설정 등기 박는다. 미리미리 오늘 박아둔다. 미리미리 박아야지. 왜 시작되는 그때 기다려. 요즘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미리미리 박은 등기. 대부분 사건 온 거야. 아직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아직 전세권이 발생 안 했는데 이 등기 무효 아니에요? 시작 안 됐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리미리 박을 수 있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기간 시작되기 전에 박은 등기도 소수만 봐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만약에 아직 시작되기 전에 박은 등기니까 실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해버리면 그 대법관은 멱살 잡히는 거예요. 왜?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니까. 당연히 유효로 봐야지. 미리미리 박아도 됩니다. 어차피 시작될 거. 실체관계 부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 3개 박으시고, 별 3개. 자, 노란색이 있으면 알아서 별 3개 박아요. 자, 그 다음, 전세금 지급과 관련해서 오른쪽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 대본 판례. 이거 또 별 3개 박을 거예요. 이건 더 중요해요. 4번 나왔어. 자, 봐봐요. 전세금 지급은 프린트도 있고 두 번째 줄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건 아니다. 첫 번째 올 것. 반드시 현실적으로 현금 박치기 할 필요는 없다.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이해하고 외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을이 갑 아파트 전세금 3억 한대요. 전세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갑이라는 놈을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내가 돈 빌려주는데 안 갖고 있는 놈이야. 채무자야. 옳다 잘됐다. 네가 주인이구나. 자, 기존 빌려준 채권 3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갑 아파트에 내 채무자 집에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빌려준 돈 3억 아직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전세금 3억이면 또 못 받고 있는 3억을 주고 계좌이체하고 전세 들어갈까? 상시? 아니지. 야, 잘됐다. 너 임마 예전에 너 3억 너 빌린 거 안 갖고 있지. 그걸로 퉁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존 채권이 있다면, 받을 돈이 있다면 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하는 거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꼭 현금 박치기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현금 박치기.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수수, 줄 수, 받을 수예요. 현실적으로 수수 될 필요는 없고 기존 받을 돈, 채권이 있다면 이걸로 퉁 칠 수 있다. 이게 바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별 3개. 별 3개. 잘 나와요 이거. 자, 전세금에서는 이제 다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뭘 안 받느냐. 왼쪽으로 갈 거야. 인도. 자, 이제 설명부터 들어봐요. 여기는 노란색이 없죠? 가볍게 보시라는 얘기. 전세권 취득 요건은 설정 계약 플러스 을이 등기 박는 거예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그 다음에 전세금 주고. 필수 요소니까. 그러면 등기 박는 순간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 전세 목적물 아파트에 내가 이사 들어가는 것은 전세권 취득 요건이 니 다 인도받는 것. 즉 이사 들어가는 건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이사 들어가기 전이라도 전세권 등기 박아놓으면 전세권 취득하고 이사는 나중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판례 하나가 나와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대요. 자,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이 전세권자 을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무슨 말일까? 먼저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은 일단 들어가서 살 사람이 전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 안 주면 경매 처벌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죠. 하지만 전세권의 주 기능은 뭐예요? 용익물권적 성격이요. 전세. 그러니까 동네가 우리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에서 배우죠. 담보물권적 성격은 부차적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놈은 주된 목적이 뭐다? 들어가 산다는 거요? 아니면 지 돈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받는 거예요? 담보 목적. 얘는 들어가 살 생각이 없어. 뭔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위해 전세권 등기를 박는 거예요. 왜? 전세권도 저당권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이에요.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지 받을 돈,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 왜? 우선 변제권, 저당권과 똑같은 힘이 있으니까. 자, 이놈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들어가 살 생각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안 주면 경매 날려서 우선 변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너는 왜 전세권 설정했으면서 들어오지를 않니? 너 물권법정주에 반한 거야. 왜? 용익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전세권은 무효입니다라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때린 거예요. 선생님, 입주할 거야 말 거야? 아직 지금 기간이 2년인데 1년 9개월째 돼도 아직 한 달 남았는데도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을이 저 곧 들어갈 거예요.
곧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유효. 이 판례요. 설정과 전세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나, 즉 이사 들어가지 않았으나, 시간이 온 1년 9개월 동안 이사 안 들어왔어. 하지만 장래 전세권자 을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세권은 유효다. 즉 채권 담보 목적 이놈이 저는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 무효. 하지만 저 언제라도,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하루라도 들어가 살 거예요.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면, 완전히 배제한 것만 아니라면 언젠가는 저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이야. 그러면 들어간다고요? 알겠어요. 유효. 근데 얘가 이렇게 말했지. 에이, 저 안 들어가요. 그럼 무효예요. 왜? 들어갈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완전히 배제.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즉 저 언제든지 이사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속으로는 에이, 하루만 진풀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저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하면 유효예요. 어렵지 않죠? 느끼란 얘기요. 아하,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이 나오면 이 판례가 뜨는 거야.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즉 이사 들어가지 않았으나 저 언제든지 이사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을 장래의 전세권자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면 이거 유효로 본다. 이해됐어요. 이게 왼쪽 1번 두 번째 줄, 목적물 인도는 전세의 취득 요건, 성립 요건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고디기에 세 번째 줄. 자, 채권, 담보 목적 전세 설정과 동시에 이사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도 장차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면, 즉 언제든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면 이 전세권은 유효. 아마 이게 프린트에는 없을 거예요. 프린트에는 원래 안 하려다가 그냥 추가해서 한 거야. 어차피 할 거. 프린트물이 없어요. 교재로 하세요. 기본서로. 자, 전세권은 이제 효력 쪽으로 갑니다. 존속기간 엄청 중요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할 게 많아서. 자, 전세권의 효력 330페이지. 이제 또 프린트물이랑 같이 보세요. 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왼쪽에 330페이지 왼쪽에 법조문이 두 개가 있죠. 이 법조문 두 개, 1항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 1항이 여기에 있어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를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자, 흑판 봐봐요. 나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것만 보면 돼. 어디 갔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임차권. 그러면 여기서 뭘 느껴야 될까요?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은 쫑. 이걸 느껴야 돼. 이 문장을 읽으면. 그러면 아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아무 필요 없어. 시험 풀 때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과연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무조건 미친다로 끝나. 이유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은 쫑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저당권에서 배운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 미쳐요. 그 종된 권리 대표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이었거든. 똑같아요.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도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 임차권이 쫑이니까 미친다 하면 맞는 지문 그대로 해결하면 돼요. 별 3개 박으시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방금 본 것은 시험 기술이고 한번 이해 좀 해보자 얘기예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래요. 자, 이제 그림 봐봐요. 남의 땅에 건물이 있나 봐. 토지는 A, 건물은 갑. 남의 땅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갑은 이 토지 사용 권리를 취득해야 철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A를 찾아가서 토지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A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토지 지상권 또는 임차권으로 이 건물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건물에 전세를 준 거야. 을한테. 갑이. 얘가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그러면 건물에 전세 들어간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유권에 미칠 거고 이놈이 주인이니까 소유권주. 그 다음에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은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미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전세 들어가면 우리 이 건물에 살겠죠. 아 그러면 우리 이 토지 살아야지,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임차권을 전세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지. 전세권자 땅 사용해야지. 그래서 이 말을 지상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러면 이제 제2항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사람들 누구냐? 건물 전세 줬으니까 갑이에요. 갑. 전세 설정해준 건물주인 갑은 전세권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이 토지 사용권인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을 막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한번 이해해봐요. 을이 전세 들어와서 지상임차권 사용해야겠죠. 따라서 주인은 건물주인, 갑은 전세준 갑은 전세권자, 세입자, 을 동의 없이 이 지상임차권을 막 소멸시키면 안 되겠지. 소멸시켜버리면 철거당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지. 전세권자를 위해서 주인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 이 지상임차권 없애면 안 되겠지. 그렇지. 자, 2항은 덜 중요해요. 1항에 별 3개 박으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정지상권을 갈 거예요. 법조문 나오죠. 법조문. 이것도 제1항이 중요해요. 자, 이건 장난을 칩니다. 이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제1항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네요. 그런데 건물에 전세줍니다.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자, 제1항에 노란색이 바뀌어 있죠. 흑판 봐요. 내가 외울 단어가 흑판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대지,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그러면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보는 거. 30년짜리. 누가? 법이. 그래서 제목이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 나오죠. 잘못 눌렀어. 뒤로 가야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어요. 법조문 제1항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갑갑 동일해요. 토지와 건물이 갑갑 동일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건물에 전세를 줘요. 갑이 건물에 전세를 줘, 을한테. 자, 그것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이 토지 건물 중 토지만 A한테 팔아요. 매매로. 그래서 이 A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토지 매수인. 매수인이 뭐다?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 같은 말이에요. 즉 토지 소유자지. 그래서 토지를 산 이 A는 그러면 갑갑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강제경매 등 적법한 처분으로 A 갑으로 달라져 버렸죠. 동일하다가 달라져 버렸어. 매매,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법조문이 특별히 이 건물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이 건물 전세권자가 쫓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이 조문이 없어도 관습법상 법정상권 태어나요. 하지만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특별히 법조문에 박아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지면 토지의 특별승계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토지 소유자는 이 말이에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A는 누구한테 지상권이 취득돼요? 전세권 설정자, 갑이에요. 갑. 건물 소유자가 30년짜리 지상권 먹는 거지. 전세권자, 여기다 전세권자 장난쳐. X. 전세권자는 2년 살다 이사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30년짜리가 필요해. 지상권은 누가 취득하느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여기 있네.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전세준 갑. 건물 소유자죠? 전세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권 동네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 지문이 뜨면 이게 법정지상권 법조문이니까 아하,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별 3개 하고 외워요. 자, 그러면 제2항.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대지, 토지를 남한테 임대, 세주거나 지상전세권, 세주지
못한다. 자,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이거죠. 토지 소유자는 자, 갑이 지상권으로 30년 사용하겠죠. 건물 소유자. 그러면 딴 놈한테 이 토지 전부를 세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 토지는 누가 사용해요? 갑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딴 놈한테 지상전세 임대하지 못한다. 세 주지 마라, 그거예요. 왜?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부딪히잖아.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독점적 원리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세 주지 마라. 그거 이양이에요. 그래서 이양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니까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1항만큼은 해요. 1항만큼은 두 개의 조문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의 효력 안 한 파트를 했고요. 이제 처분으로 갑니다. 넘깁니다. 넘겨요. 전세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도 있죠. 처분 팔아제끼는 거 양도. 자, 양도 2번을 볼 거예요. 여기에서 별 3개짜리 판례 2개를 볼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봐봐요. 전세권 처분 팔아제끼는 거 첫 번째 양도. 을이 1년쯤 지나서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에 대해서 이 전세권을 병한테 팔아제끼죠. 양도. 자, 처분의 자유 동의 필요 없죠.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마음대로 팔아제끼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하면 전세권 양순이 될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처분은 그동안 전세권 양도했는데 사실은 함께 팝니다. 전세금 반환 나중에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거든요. 1년 때 팔 때는 전세권만 파는 게 아니라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 나중에 발생할 이것까지 함께 파는 거예요. 왜? 채권이 주, 전세권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하고 종은 항상 운명을 함께 부정성, 수반성에 따라 함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과 전세권은 함께 팔아. 따라서 전세 기간 중에 을이 전세권은 안 팔면서 이제 대부분 팔려는 거예요. 전세권은 안 팔아. 즉 얘가 계속 살아. 상해 밖에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살면서 돈이 필요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따로 떼어내서 분리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분리 나오면 없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99.9%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0.1%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 걸려 제발. 그런 대범한 생각으로 분리 나면 안 되겠지. 찍어. 99.9%야. 99.9%. 그래서 기간 중에는 전세금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 양도 안 돼요. 이유는 자, 을이 전세 살고 있죠. 근데 전세금 채권만 얘한테 보내면 을은 졸지에 전세금 없는 전세권자.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니까. 그래서 전세 살면서 전세금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팔려면 함께 팔아야지 전세는 유지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해서 채권만 안 되는. 그러면 을은 전세금 없는 전세권자. 그래서 허용 안 되는 거예요. 애워요. 단. 예가 있어. 예외. 기간 중에 채권만 분리양도 안 돼요. 함께 팔아야 되는데 예외. 을이 현재 파는 게 아니라 1년 후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때 이제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때 발생하면 그때 너 가져가. 그런 조건부. 장래의 이렇게 외워요. 조건부. 장래가 나오고 반드시 조건부 이 5개 글자가 떠요. 반드시 우리 시험 주문에는.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원칙 예외. 그래서 2개를 그대로 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게 왼쪽 동그라미 2번. 전세권 양도의 밑에 내용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자,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어요. 왜? 필수 요소니까. 이게 이유예요.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즉 지가 전세 사는 동안은 전세 살면서 전세금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 장래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으로 이 말이 떠요. 계속. 여기서 핵심. 장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판다는 얘기. 조건부로.
그래서 여기가 별 3개란 얘기예요. 별 3개. 자, 이게 중요하고 하나. 자, 만약에 기간이 끝났어요. 밑에 튀어나왔어요. 기간이 끝났어. 즉 전세권은 소멸했죠.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해요. 기간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이야.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사라진 거지. 따라서 이제는 채권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게 4번에 있어요. 4번. 전세 기간이 만료로 소멸하나 또는 중간에 합의 해지로 어찌됐든 소멸하면 전세권이 사라졌죠. 전세권은 없으니까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가능하다. 그 내용이 정확히는 없죠. 프린트로 해. 프린트 있을려나 모르겠네. 덜 중에서 안 넣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죠. 있어.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하면 빨리 이 말을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 이건 시험 지문에 안 뜨거든. 기간이 만료하면 아하 전세권이 날라갔구나. 없구나. 팔 수가 없겠구나. 그럼 채권만 팔 수 있겠지. 이건 이해하고 이거 외워요. 하지만 범죄 흔적이 있죠. 범죄 흔적이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 여기 있잖아. 전세 기간 중에는 이 말이 반드시 떠 있어야 돼요. 전세 기간 중에는 채권만 전세금 채권만 불량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서 만료되면 그때는 괜찮아. 기간 중 그대로 외웁니다. 자, 오른쪽 전세권의 담보 제공 10분간 쉬고 합니다.